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이서 그냥 다 해먹고 있는 증시 플러스 코스닥 일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금요일날 증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 떨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관련된 이슈들,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시장에서 만약에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 얘네도 밀릴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할 건데 시장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공시를 어떻게 지금 이행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삼전은 또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얘네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이거 다 한 영상에서 지금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내드릴게요. 이번 주 일정. 자,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어디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은색 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어드린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언제 그어드렸었냐면 보시다시피 8월 13일 날 물론 그 전부터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거 잠깐 보실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제가 박스권으로 예상했잖아요. 그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될 수 있을 유력한 가격 밴드를 제가 이제 그어 놓은 건데 지금 박스권 상단이라는 거는요. 이 위에가 매물대란 뜻이고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부터 본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정해놨던 박스권 상단 이 가격 밴드를 앞에서 한번 뚫어줬죠. 제가 이거를 구멍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럼 구멍이 숭숭 뚫리면 물이 잘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물이 잘 통과되겠죠? 그럼 수급이 괜찮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그러면은 또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방은 여기 60이동 평균선까지는 제한을 좀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항대 돌파 못하면 떨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반등을 할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게 뉴스 아닌가요? 시장 아닌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돌파하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됐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차트는 봤으니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보자 이거예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뭔가 예상치를 하회했대. 자,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했을 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크루드 오일 중동 원유 선물 차트입니다. 그럼 얘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석유에서 나오는 게 5만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옷, 섬유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고무 등등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노동시장이 견조해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애들이 없다 그러면은 얘네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 사 먹겠죠. 네, 아무래도 월마트 그 실적을 보면은 소비 심리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까지 같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FOMC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전날 9시 반에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을 했대. 아니 국채금리랑 이 나스닥이랑 뭔 상관인데 하시면은 이 국채금리 중에서도 중요한 게요. 10년물하고 30년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채 10년 뒤, 30년 뒤를 보고 채권을 사겠다라는 거에 지표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을 만약에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꼬셔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꼬시겠습니까? 이자를 더 준다 그러죠. 그게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뒤집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국의 10년 뒤, 미국의 30년 뒤 매력 없다. 우리 안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환율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다리가 다 맞는 거죠. 달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까지 반등을 했어. 이게 지금 미국 관련된 이슈인데 미국이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다고 했었다가 미사일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거는 맞는데, 자, 그러면 저게 이렇게 떨어뜨릴 일인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졌고 S&P랑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등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시적인 거 봤으니까 SK하이닉스가 공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만 잠깐 일단 볼게요. 어저께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서 이렇게 65만 주를 매수하겠다라고 자기 주식 매매 신청 내역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금요일에는 또 얼마만큼 매수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1일에도 같은 물량을 소화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은 SK하이닉스 65만 주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간 대비했었을 때 65만 주 매수가 끝났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직 54만 주 정도만 체결이 됐습니다. 요거 보고 싶은 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글쎄요, 이거는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네. 아직까지 매수가 65만 주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지금 얘네가 3개월 동안에 매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92일 정도가 되겠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업일로 따져야겠죠. 그러면은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다 하면은 62일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65만 주를 매수를 했고 지금 또 매수했으니까 만약에 62일 동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4천만 주가 넘습니다. 얘네가 매수한다 그랬던 게 2,400만 주잖아요. 그럼 65만 주를 매수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30만 주, 40만 주 뭐 이렇게 매수하는 날도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희망회로는 접어둬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차근차근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정도에서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상방으로 돌파가 가능할까? 그 부분을 봐야겠죠. 그럼 뉴스를 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여드리면 일단 신기술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에는 시장에서 이미 뭔가 좀 우와 대박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이번 주 일요일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핫칩스라고 해가지고 컨퍼런스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HBM4 관련돼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그렇게 해가지고 HBM4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서 양산에 대한 내용까지도 발표를 하고 당연히 HBM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 HBM을 합체시키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AMD 쪽에서도 참가를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제 그 GPU랑 HBM을 합쳐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 컨퍼런스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의 관심도를 끌어내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조금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양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 레포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여전히 HBM 시장은 견조하다. 솔직히 뭐 2028년도까지는 솔직히 실적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앞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켜주고 그 다음에 핫칩스 다음에 26일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 그러면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컨콜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젠슨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 봤을 때 이거는 한국 그냥 외신 뉴스 안 보여드리고 이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대 110조 원, 그러니까 10조가 또 늘었는데 그냥 대충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주주환원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 그것도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 그러면 SK하이닉스 올라가겠죠? 왜냐?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공시해가지고 딱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상조를 한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좀 힘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대박 뭐 주주환원 갖고 와.
그럼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랑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랑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러면 수급 하나만 보면 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박스권 상단 매물대 돌파 이런 것들 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차트를 어떤 이유로 돌파하고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매수를 해서 잘 파는 게 수익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뭐 작성을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까 SK하이닉스 반등 가자라고 댓글 달아주셨나요? 구독해 주셨습니까? 네,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것들 뿐인데요.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요일이니까 주봉하고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종목별 투자를 봤을 때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전날 매수했었던 맥쿼리 증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이번 주 8월달 17일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새로운 놈들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CLSA 증권 얘네는 홍콩 애들이거든요. 홍콩 애들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아마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인들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 좀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단타 치는 애들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형주 수급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단 돌파 기분 좋은 상상에 얘네들도 좀 동참해 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명확하게 좀 전체적인 거를 봐야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좀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봉까지 본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쁜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위에 이동평균선 여기 이동평균선 지금 캔들이 하나 더 생기면 아마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상단이 이동평균선 2개로 막힙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200만 원대입니다.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고점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 앞에 전 고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 대신에 저가를 계속 올려. 저가를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돌파 못 했는데 저가를 또 올려. 그럼 이게 뭐예요?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칠 때 이 근처까지 갈 거 아니에요. 요 근처까지 갔을 때 딱 그 가격에 걸쳐 그걸 쌍봉이라 그러죠. 쌍봉에서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지는 겁니다. 좀 말을 세게 했는데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쌍봉 돌파를 못하면 진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피를 지탱해주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HBM에 대한 내용들이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버텨주겠죠. 하지만 300만 원까지 갈 길은 아직까지 멀었다. 일단은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얘네가 매집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비싸게 굳이 매집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열어놓고 있는다. 그래도 200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될 거고 댓글 보니까 200만 원 위에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전부터 제 영상 보셨다 그러면 아마 추가 매수까지도 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추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 보내시면 되고요. 이벤트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너무 많죠. 신기술 관련된 뉴스만 지금 금요일날 나온 게만 5개가 넘습니다. 제가 본 게. 보여드린 거 아까 1개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거 대충 넘어가잖아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그 정보 과부하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SK하이닉스의 돌파를 좀 기원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